우리가 미중 전략 경쟁, 보통 이제 패권 갈등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합니다만 전문 용어로는 전략 경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략을 쉽게 표현하면 세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중이 붙기 때문에 전 세계가 들썩거릴 정도로 이 판도가 변환되는 것이고, 특히 미중이 각축을 하는 4가지 발화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죠. 생각고. 그다음에 옆 밑에 보면 센카쿠열도 보이시죠? 네. 그다음에 대만, 남중국해. 여기 줄을 딱 그어보면 중국은 치고 나가려고 하고 있고, 네. 미국은 중국이 뻗어나지 않게 봉쇄하고 담아두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지점은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고 충돌하고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혹시 러브소파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러브소파. 러브소파? 네. 연인들의 소파로 작은 형을 러브소파라고 그럽니다. 2명이 앉는 거. 2명이 앉는데, 근데 이 아시아가 러브소파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약할 때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덩치가 크고요. 그다음에 미중이 사이가 나쁘다 보니 이렇게 앉으면 4군데 정도가 부딪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와 어깨와 허리, 이렇게 무릎. 이것이 아까 말했던 4가지 발화점입니다. 지금 이 4가지 중에 가장 떠오르는 것이 바로 대만입니다. 지금 대만에는 미국과 중국의 폭격기와 함정들이 수시로 이 근처를 왔다 가면서 긴장하고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이 지금 부각이 되는데 최근에 굉장히 충격적인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이 6년 안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침공이요? 전쟁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약간 간을 보는 게 아니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 경제적으로 단절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물리적으로 침공해서 전쟁을 할 거다라고는 상상이 안 돼요. 전혀 다른 얘기죠. 정확하게 그렇죠. 보셨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지난 3월에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요. I worry that they're accelerating their ambitions to supplant the United States in our leadership role in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Taiwan is clearly one of their ambitions before that. And I think the threat is manifest during this decade, in fact, in the next 6 years. 아마 이것 때문에 훨씬 더 지금 대만의 위기감이 훨씬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근데 6년이라는 기간은 대체 왜 이렇게 그죠? 한정이 유라 된 씨, 건가요? 그렇죠. 저도 왜 6년일까 처음에 듣고 왜 5년이나 10년이나 20년 보통 딱딱 꺾어진 해를 내가지고 왜 6년이라 그랬어요. 다분히 의도가 있습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창설한 것이 1927년입니다. 그러면 2027년은 딱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중국에 떠오르는 힘, 부강한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중국이 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6년이란 말이 실질적인 가능성보다는 미국 쪽에서는 아예 생각하지 마라, 심지어 생각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중국도 이렇게 자꾸 대만을 건드리는 것은 우리를 압박하는 건데, 대만은 우리 핵심 사안이다. 이것을 건드리면 레드라인이다, 끝이다. 彻底改变上届政府越线玩火的危险做法，慎重和妥善的处理涉台问题。谢谢。 And we have a commitment to Taiwan under the Taiwan Relations Act to make sure that Taiwan has the ability to defend itself. We are willing to defend ourselves, and it's without any question. And we will fight the war if we need to fight the war. 마지막에 선전포가 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막 이거 보니까 지금 당장 전쟁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대만은 사실상 중국한테 당할 수는 없죠. 이제 그러니까 대만을 친다는 것은 미국이 개입하고 미국이 들어온다는 걸 예정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뇌관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주 재밌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도발하는 사진인데 한번 보실까요? 저 멀리 보이는 게 바로
랴오닝입니다. 와. 이게 중국이 자랑하는 중국의 항공모함입니다. 자랑하는데 굉장히 조롱하는 태도로 지금 보이고 있죠. 아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발이 올리고 있잖아요. 저렇게 그런 느낌이구나. 그런데 미국의 이 군함이 네. 항공모함일까요? 아. 같은 급이 아닌 아니에요. 거예요. 작은 놈. 구축함. 중국이 가장 크다고 얘기하는 게 구축함 정도도 그냥 뒷짐지고 바라볼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완전히 대놓고 무시하는 장면.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허튼 수작하지 마. 기가 쭉쭉 빨리네요. 사진 한 장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놀러 갔는데 부모님이 쳐다보고 계신 것 같네요.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적절한 비유신데요. 그럼 중국 가만히 안 있었겠는데요? 굉장히 발끈했죠. 엄청나게. 근데 뭐라 그러겠습니까? 다리 내려. 그 화가 더 나죠. 자극할 수 없으니까. 그러네. 다리 부어. 그뿐 아닙니다. 보시면 옆에 또 다른 사진이 있습니다. 대만에 모더나 백신을 미국 정부가 제공을 했는데 중국 정부가 제공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걸 받았습니다. 더더욱이 민간 수송기가 아니라 군 수송기로 대만에 넣었습니다. 풍송기로 하면 뭐가 다르지? 백신을 태운 다음에는 폭탄도 태울 수 있죠. 이것도 중국 미국의 도발. 일부러 미국이 그런 거다. 풍송기로.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놓고 이게 네. 어느 정도 미국이 중국한테 이게 도발을 한 것이냐, 군사적 도발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지. 사실 폭격기에 저걸 싣고 와도 뭐 할 말은 없는 거니까 네. 앞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저렇게 다리 꼬고 쳐다보면 당연히 미국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밖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중국을 자극하기 위한 겁니다. 와. 없었다고는 하나. 그 실제로요, 이제 워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약간 전자오락 같기도 한데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항상 미국 국방부에서는 전쟁이 났을 때를 가상해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고 얼마 만에 전쟁이 끝날 수 있고 얼마 만에 치명타를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을 워게임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미국이 참전할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날 것인가 했는데 미국이 이기긴 이기겠지만 재앙적인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뭐 3차 세계대전 같은 그런 느낌 아닐까요? 진짜 그렇게 될까 봐. 정말 이번에 미중이 붙으면 진짜 3차 대전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일단 대만은 지도에서 없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아, 무서워. 물의 싸움에 새우 터지고. 제가 조금 안심을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저는 그렇게 쉽게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질문은 대만 침공을 할 것이고 미중이 전쟁을 할 것이냐는 질문보다 왜 이렇게 위기감을 고조시키느냐 그 의도를 우리가 더 초점을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 대만 관계는 양안 관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남북 관계가 그 입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근데 양안 관계라 했을 때 양 안쪽이잖아요. 어디 안쪽이냐면 최근에 G7 한미 정상회담, 미일 정상회담 나왔던 얘기입니다. 대만 해협입니다. 대만. 그 사이에 있는 바다를 대만 해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안 관계 얘기하면 이 대만 해협이 안정되냐 안정되지 않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라카 해협이라고도 들어보셨죠?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하고 사이에 좁은 해협이 있습니다. 중동이나 과거에 이제 석유부터 시작해서 유럽에서 한국, 일본으로 넘어오는 것이 그 말라카를 지나고 대만 해협이 지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기에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중국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중요하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만 해협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90% 이상의 수출 수입이 다 여기를 지나가요. 아, 그 사이로. 완전히 길목이에요. 중국이 막으면 미국이 막히는 거고 우리 미국과 일본은 한국이 막히는 것이고 그다음 미국이 막으면 중국이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것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대만 해협이라고 부르는 거는 혹시 대만은 그렇게 부르는데 중국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거나 뭐 그런 건 없나요? 양안이란 말 먼저 쓰고요. 대만 해협이라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타완을 다른 국가로 생각하면 대만 쓰네 우리가 동해 쓰는 것처럼 내 건데 뭐 당연히 대만 해협이 대만 내 거니까. 내 거니까 대만까지도 내 거니까 상관이 없는 겁니다.
명칭은 인정하는데 이제 네. 국가로 인정하는 거랑은 다르게. 아니, 제가 예전에 무슨 바둑 대회 보니까 중국 대표가 오니까 그 대만 대표가 대만 깃발 놔두고 두고 있으니까 그 대회를 포기하더라고요. 오. 상대가 왜 대만 깃발을 여기다 꽂고 바둑을 두느냐? 이 대만 사람인데. 맞습니다. 철저하게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면 이 중간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다에 선을 그을 수는 없지만 이 중간선인데 실제로 중국, 대만이 사이가 나빴을 때는 이 사이에 실제로 미사일도 포도 쏘고 미사일도 쏘고 긴장이 고조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저기 미안 노안이라 가지고 진먼섬. 진먼섬. 진짜 원섬이에요? 찐으로 먼섬. 찐먼섬 뭔데 저렇게 따로 표시가 돼 있냐? 찐먼섬. 여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958년에 중국이 진먼섬을 복속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공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이 당시에 중국 본토에 핵 공격을 준비했다는 그 비밀 보고서가 최근에 밝혀지기도 했었습니다. 진먼섬은 그러면 대만 땅인 거예요? 예, 지금 대만 땅입니다. 근데 중국에 너무 가깝게 붙어. 그렇죠. 야. 중국하고 진짜 한 거리가 얼마 안 예, 될 것 1.8km 정도. 1.8km. 1.8km 바로 옆이네 그냥. 이거 대교 놔도 될 것 같은데. 저걸 그 정도 걸고 수준이네요. 실제로 중국이 여기 있는 소위 말하는 방공 식별구역을 중국 수시로 침범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만은 자기 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제 침범을 지난해만 380차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진이네. 그냥. 옆집 감남 일로 넘어갔다고 근데 감 따는 거하고 되게 비슷한 거. 오, 그러네. 중국이 늘 잊을만 하면 아니 사실 잊을 틈도 없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의 중국입니다. 하나의 중국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중국하고 수교를 맺는 건 국가 대 국가잖아요. 그러면 대만과는 수교를 맺지 못합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중국하고 수교 맺고 싶거든 대만하고 지금 만약 하고 있으면 끊어라. 그럼 우리나라 지금 대만하고 수교가 안 돼.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대만은 대표부입니다. 대만 대사관이 없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게 유엔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돼 있나요? 대만은 유엔에 못 들어가 있나요? 못 들어갑니다. 업저버나 다른 공식으로는 들어갈 수 있지만 근데 WHO도 못 들어갑니다. 국제기구, 국가를 대표하는 국제기구에 대만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림픽이잖아요. 올림픽 할 때는 대만의 입장은 할 수 있지 않나요? 네, 이제 국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입장을 하는데 국기를 못 들고. 네. 이거 간판만 이거 이렇게 타이완 해가지고 이것만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 대만이 입장을 할 때 이게 이름이 타이완이냐, 대만이냐, 아니면 뭐 심지어 뭐 차이니스 타이완, 타이페이? 차이니스 타이페이. 네, 이렇게도 불리고 있는데 대체 어떤 이름이 맞는 건가요? 잠깐만 제가 대만이 어떻게 지금 오늘 타이완이 돼 있느냐에 대한 역사를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요. 좋아요. 중국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공산화가 됐을 때 그것을 이제 국공내전이라 그럽니다. 그 당시에 장제스는 국민당을 이끌었고요. 네. 마오쩌둥은 이제 공산당을 이끌었죠. 그 이후에 중국은 내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마오쩌둥이 승리를 하고 장제스가 국민당은 패퇴해서 대만으로 사실 도망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공산에서 중국 건국을 선언하는 것이 1949년 10월입니다. 그리고 대만 공격을 준비하는데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애치슨 라인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애치슨이라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미국의 방어선에서 한국과 대만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자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몰려왔고 그래서 중국이 대만도 칠 수 있겠구나 해서 미국이 대만에 제7함대를 보내가지고 막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실 미국이 대만을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대만은 스스로를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민주공화국이라고 부르기를 원하는데 중국은 차이니스 타이페이로 불러야 된다. 또 하나 역사가 있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제 대만이 사실은 이미 중국한테 지고 나서도 유엔에서는 1971년까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었습니다. 대단하죠. 그거는 진짜 힘 있는 몇 나라만 들어가요. 처음에 출발할 때 그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계속 거부권을 써서 중국을 주인으로 하지 않고 대만을 중국의 주인으로 해준 겁니다. 근데 그게 깨진 것이 71년이에요. 중국은 파한돼서 하고 지금 승리를 만끽하고 대만은 보십시오. 완전히 지금 비워주고 이게 역사적인 겁니다. 바로 중국과 대만이 중국의 주인의 자리를 바꾼 겁니다. 그걸 미국이 받아들인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왜 그걸 받아줬지? 중국이 커지고요. 중국이 거대한 인구와 대륙을 생각했을 때 많은 나라들이 실리를 따지기 시작했고요. 미국이 거대한 시장을 보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대만이 힘이 없었구나. 너무. 대만이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약자의 그 냉정함, 약자가 견뎌야 하는 냉정한 국제 질서를 보게 된 것이. 여러분 핑퐁 외교. 중국과 미국이 실질적으로 뭐 스포츠라든지 비밀 회담을 통해서 서서히 접근을 하는 순간입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중국의 주인을 바꿔버립니다. 미국과 중국이 탁구로 이제 외교를 막 하기 시작했던 그게 아주 지금까지도 지금 많이 회자되는 맞습니다. 아주 네.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순간이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중국이 주인이 되는 것에 물론 반대도 있었지만 사실 다 찬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럼 대만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이게 대만이 지금 생각하면 땅을 칠 일인데요. 네. 이 결과를 예견하고 탈퇴를 먼저 해버립니다. 자존심 세우려고. 이게 대만 역사상 최악의 외교적 실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한적 불사라 그래가지고 적과 우리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자존심을 세운 건데 사실 자리를 비켜준 셈이 됩니다. 미국이 어떻게든 중국을 주의로 하되 회원국으로는 대만을 킵을 하려고 했는데 대만 스스로 그것을 차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자 많은 국가들이 뭐 이탈리아나 이런 유럽 국가들이 다 동조를 하게 되고요. 일본도 금방 태도를 바꿔서 1972년에 그다음 단교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은 79년입니다. 우리도 92년에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를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대만이 유엔에 다시 가입을 하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은 중국이 비토권을 갖고 있잖아요. 안 받아주는구나. 안 받아주죠. 혼자 비토권을 하면 절대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제 중국의 힘이 너무 커진 거죠. 정말 대만으로서는 그때 왜 탈퇴했는지 왜 탈퇴했는가 뼈아플 수 하죠. 있겠네요. 근데 이제 미국은 실리를 택해서 중국을 택했지만 또 대만이 나중에 전략적으로 중요해질 길을 알기 때문에 수교는 아니지만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미국은 대만이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방위 물자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말이 뭘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뒤 봐주겠다. 뒷배가 되겠다. 우리는 너네 편. 군대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 무기 주겠다. 준 군사 동맹 정도의 관계를 해주겠다.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바로 대만 관계법입니다. 야, 진짜 이득 다 이렇게 챙기는 그런 느낌이네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대만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중요하죠. 바로 코앞에서 친미 대만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 상당히 중요해진 거죠. 사실 대만 관계법을 통해서 대만과의 관계를 이어오고 지켜주겠다는 일종의 안보 확신이 사실 미국으로서는 외교적 승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도 그 대만이 다시 국가로서 그 지위를 좀 주권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나요? 대만 사람들은 그렇게 원하죠. 미국도 그렇게 원할 텐데 중국이 일단 거부권을 가져서 다 할 수 있고 중국의 심기를 거슬러까지 대만을 도와서 대만을 할 수 있는 이거는 그래서 아까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하나의 중국 잊지 마 380번 한 해만도 침범해서 넌 내 거야. 다른 국가들은 대만 관계는 내정 간섭이야.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그 국가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려면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네.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대만에는 이제 원래 장제스가 이렇게 넘어갔을 때 그 대륙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것을 국민당이라. 이 사이에서 늘 총통이 바뀌게 되는데요.
2000년에 대만 독립 강경론자인 천수이벤, 예, 이제 민진당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만 독립을 정당의 정책으로 내세운 분입니다. 당연히 양안 관계가 최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행주에 오면서 오히려 다시 약간 중국 쪽으로 편을 들면서 좋아졌다가 다시 최근에 이제 차이잉원의 다시 민진당이 등장하면서 대만 중국 관계는 굉장히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94년에 리덩후이 총통이 중남미 순방을 하고 하와이쯤에서 중간에 이 연료를 하기 위해서 기착을 했는데 클린턴 행정부가 못 내리게 했습니다. 내리지 말고 그냥 기름만 채우고 다시 가라. 이게 하와이의 굴욕 사건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미국의 땅에 그것도 총통이 와서 그걸 영접하게 되면 이게 마치 국가 대 국가 행사가 된다는 거죠. 외교한 것처럼. 지금 또 미국도 중국 눈치 보는 거네요. 보는 거죠. 상당 기간 봤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보시면 실제로 오바마 때까지만 하더라도 만약에 사태는 지켜주겠지만 좀 너무 두드러져서 관계가 나빠지게 하지 마라. 가만히 오히려 있어. 좀 가만히 있어라. 독립 얘기 좀 그만해. 소위 말하는 이것은 이제 전략적 모호성 원칙을 계속 해왔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미국도 은근히 중국 눈치를 많이 보긴 하네요. 그러게요. 사실 미국이 오랜 기간 동안 약간 모호한 자세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뭔가 중국에 대한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 우리가 이용하고 미국이 기술을 전수해주고 중국이 발전하고 중국이 변하고 이런 환상에 있어서 대만을 귀중하게 여기지만 실리적으로는 중국과 더 가까웠거든요. 그것을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라 하는데 근데 중국이 내가 생각하는 미국이 생각하는 중국이 아닐 수도 있다. 완전히 깨는 그들이 말하면 깨닫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일이죠? 그게 바로 오바마 때인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두 강대국 정상은 사막 휴양지에서 와이셔츠의 노타이 차림으로 만났습니다.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서 마라톤 회담이 이어졌습니다. 뭐라 그랬어? 뭐지?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미국은 신형 대국과의 관계를 인정해라. 인정하라? 中美构建新兴大国关系，符合两国人民的根本利益。努力构建新型大国关系，实现双方不冲突、不对抗。 약간 어리둥절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뭔가 뒤에 분위기 이상하죠. 네, 갑자기 왜? 신형 대국 관계? 두드리기 됐어. 두드러기 나세요? 뭐를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죠?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바마는 이전 부시 대통령보다 훨씬 중국에 대해서 친하고 싶어 했고 협력 관계를 하려고 노력했던 대통령이었다는 전제를 하고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충격을 받습니다. 앞에 신형 대국은 뭐냐면 이제 중국이 드디어 우리도 대국이니까 우리 대국을 인정해줘라. 대접해달라.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미국을 넘보지 않겠다. 1위는 넘보지 않겠지만 미국도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마라. 언뜻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죠. 근데 미국이 많이 컸네? 그죠. 그 중국이 아니네?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결정적으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거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잘 아시죠? 네. 이들이 신흥 강국인 아테네와 원래의 강국인 스파르타 사이에서 각축을 하면서 전쟁으로 갔다. 그래서 두 강대국이 패권 국가가 서로 힘의 변화가 생길 때는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투키디데스라는 역사가의 이름을 붙여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이 쇠퇴하니까 우리 잘못 다루면 서로 이렇게 타협하지 않으면 전쟁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옛날에 알던 내가 아니야 이거지. 거의 반협박이네요. 네.
하나 더 보태면 태평양은 충분히 넓다. 나눠 쓸 수 있다. 같이 쓸 수 있다. 이것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시진핑이. 시진핑이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오바마가 등장하면서 G2라는 말을 했잖아요. 오히려 미국은 G2라고 해서 중국을 2위로 끌어올렸는데 중국을 그거를 아니요,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라고 하던 중국이 저렇게 나옵니다. 와, 그러면 중국 국민들은 시진핑을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아하겠네요. 맞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이게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서구에 의해서 침탈당했던 중국의 자존심, 그 치욕을 시진핑이 극복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고 이후로 중국의 민족주의가 확 또 그러네. 저 이후부터 그러면 이제 지금 요즘에 뭐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뭐 차단하고 압박하고 막 이런 게 다 쭉 연결되는. 그렇죠. 사실 그때부터 미중 갈등이 본격화됐고 이것이 이제 대만에 대해서도 이제는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을 보기 시작합니다. 네. 그걸 이제 결정적으로 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전화 누구한테 하신지 기억나시죠? 엄마? 엄마? 나 대통령 됐어. 여자분은 맞습니다. 여자분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이거는 대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이때까지는 공식적으로 대만 당국자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만날 수 있는데 공식적인 건 안 되는데 그거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서서히 중국을 자극하는데 대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이든 때 와서 42년 만에 처음으로요. 대만 대사를 취임식에 초청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까지 이게 점점 수위를 높이면서 대만을 지지하게 되고 중국 입장에서 뭐 도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이 미 하원에서는 대만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계속 아까 차이니즈 타이페이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이제는 타이완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지금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아니 사실 지난 올림픽을 조금 생각에 떠올려 보면 그때 입장할 때 타이완이라고 썼던 언론사도 있고 아니면 차이니스 타이페이라고 옮겼던 언론사들도 있어서 이게 또 논란이 좀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이름이 될지 결정이 됐나요? 사실 2018년에 도쿄올림픽에서도 차이니즈 타이페이로 가기로 수용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밀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타이완으로 하겠다는 법안까지 상정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쓸지 안 쓸지가 굉장히 주목을 받습니다. 이야, 이번 개막식에 또 하나 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생겼네요. 아니 근데 대만 입장에서는 처음엔 조용히 했는데 갑자기 왼쪽에 있는 나라가 원차이나다 이러고 등장을 하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반대로 높여주니까 이게 대만 입장에서는 좋아지는 상황인 건가요? 안 좋아지는 상황인 건가요? 사실 이 독립 문제는 우리가 어떤 대통령이 되든지 남북 문제, 통일 문제가 되게 중요하듯이 이들에겐 독립 문제가 늘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사람들도 자기 독립을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총통들이 이 중국에 맞서서 뭔가 독립을 추진하다가 막히고 좌절했었는데 이게 이제 2016년에 당선된 차이잉원은 좀 달랐습니다. 我也希望北京当局可以理解，民主的台湾、民选的政府不会屈服于威胁、恫吓。 이거를 확실하게 밀고 국제 문제로 부상시켰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이 갈등 구조를 이용해서 미국의 등에 올라타서 중국에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让我的国民没有一个人必须为他们的认同而道歉。
미중이 지금 힘 대결을 하고 있고 이익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에 그 가면 큰 슈퍼마켓들이 있는데 대부분 거기 중국제입니다. 실제로. Where's that product made? Probably in China. This is made in China. 그만큼 미국과 중국은 얽혀 있고 오히려 미국의 서민들은 중국 제품 때문에 인플레이션 없이 살아가는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올리니까 미국 국민들이 힘들어졌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얽혀져 있다 보니까 미국 정치가들은 이게 자기가 약함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중국을 너무 의존한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마스크도 제대로 못 만들었더라. 그걸 다 중국에다 사다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그게 취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하고 기대고 서로 너무 의존되어 있으니까 이게 미국한테 손해다. 특히 중요한 물건이나 최신 기술들은 디커플링 하자. 떨어지자. 이걸 잘라내는 게 이 미중 경쟁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중국 없이 의존을 하지 않는다는 게 가능한가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아니 사실 우리가 중국한테 제재를 받았지만 당장에 중국을 못 끊는 이유는 상당 부분 중국에서 돈을 벌어오는 건 계속 가야 되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재밌는 통계입니다. 이 미국과 동맹이나 준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가 전 세계를 다 모으면 한 60개국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중국을 무역 1위로 하고 있는 국가는 숫자가 110개가 넘습니다. 여기 저기 나라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죠. 근데 이게 110과 60이 서로 따로 분리된 게 아닙니다. 적어도 저 60개 국가는 그렇죠. 이쪽에다 속하고 교집합입니다. 네. 또 미중이 사이가 나빠서 떨어진다고 해서 저 60개국들이 중국하고 다 절연을 할 수 있느냐. 대표적으로 우리를 보십시오. 하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아니 저기 110개국이면 사실상 거의 전체가 다 무역 대상국 1위가 중국이란 말하고 똑같죠. 주요 국가들은. 주요 주요 국가들이 거의 다 사실 전 세계가 끼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이거 웬만해서 가운데 딱 못 들어가겠는데요? 누구 선택 못 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대만 입장에서는 미국의 지금 내 전략적 가치가 높아져서 미국이 훨씬 더 관심을 기울여주고 미국을 돕고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부분은 좋은데 중국 쪽에서는 이제 대만에 대해서 끊임없이 위협을 하게 될 것이고 여전히 대만 독립 문제 이거를 줄타기 외교를 해야 되는 거죠. 어렵네. 어렵다. 진짜. 아니 그냥 혼자 대만 알아서 살게 냅두면 안 돼요. 이렇게 왜 여기저기서 다 건드리고 막 챙겨주려고 그러고.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위기가 빠지게 됩니다. 또 우리도 유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맞아, 우리도 비슷해. 쌤, 대만이 이렇게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까지 불려가면서 미중 사이에서 이렇게 도박을 하는 게 단지 그것 때문인가요? 그것도 있고요. 또 대만이 사실상 우리가 아는 경제 강국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만이 이 미중 사이에서 지금 사실 약간 장사,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간 보면서 살짝 여기 등에도 엎였다가 저기 등에도 엎였다가 약간 뭐 실질적으로 대만이 우리가 알다시피 대만은 경제적으로 특히 첨단 기술에서 반도체, 맞아요. 예, TSMC. 그 TSMC, 딱 나오. TSMC. 배웠었어. 옛날에. 쌤과 함께 50회면 이렇게 됩니다. 세계적인 기업이죠. 반도체는 이렇게 설계, 파운드리, 판매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뉘어 있는데요. 이 파운드리 영역에서 세계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50% 이상 차지합니다. 이것이 미중 사이에 끼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에는 조금 진한 기술이 조금 첨단 기술 아닌 부분을 투자해서 미국의 심기를 안 건드리고 이익을 얻고 그다음 미국에는 그보다 훨씬 더 첨단을 가면서 기술 투자하고 기술 이전하면서 양쪽을 다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TSMC는 최근에 이익을 틈타서 실질적으로 3.1% 정도의 성장을 했는데 이게 3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앞섰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만 처음으로 중국을 앞서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네, 그뿐 아닙니다.
대만 독립 문제도 미국을 통해서 국제 사회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미국의 힘을 통해서 미국의 힘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일거양득 다 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돈도 벌고. 그러니까 자꾸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대만 침공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중국의 신기를 자꾸 건드리는 방식으로 하니까 중국이 언제까지 참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대만 입장에서는 지혜로운 거죠. 이런 건 있습니다. 그리고 야금야금이란 말이 좀 어울릴 것 같은데요. 바로 WHO 못 들어가니까 미국의 힘을 얻어가지고 예를 들면 업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올림픽에서 예를 들어서 타이완을 집어넣어 본다는 게 자꾸 한계점을 이렇게 건드려 보는 거예요. 아, 그것도 전략이 될 수 있군요.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는 여기 대해서 어떻게 대만을 따라갈 것이냐. 저는 아직까지 우리는 어느 한쪽에 올인하거나 또는 다 자극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언론이나 많은 부분에서는 마치 미국과 중국이 내일이라도 부딪힐 것처럼. 근데 사실상은 아주 첨단 분야는 몇몇 분야는 첨예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미국 스스로도 중국과 신냉전할 생각이 없다고 바이든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G7이나 이번에 보시면 다 중국 비난했어요. 신장, 위구르, 홍콩, 타이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면서 마크롱하고 독일의 메르켈이 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이 비난은 했지만 자기들은 중국과 싸울 생각이 없다고 다 말을 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말로는 같이 욕할 수 있다. 근데 돌아와서 중국 때리기에 실질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든지 상품 수입을 이건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빨리 앞에 가서 미중 사이에 선택하는 거는 저는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사안마다 목소리는 내지만 중국하고의 관계는 이어가겠다는군요. 네. 그런데 타이완은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타이완은 여러 가지 초이스를 가지고 선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아닌 거죠. 저는 살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실함. 네, 그러겠죠. 절실한 겁니다. 그러겠죠. 근데 이게 대만 문제가 이게 딱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게 동아시아 지역 전반적인 이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듯이 이게 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 영향들이 미칠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유. 네. 이게 한 번에 승부가 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제압하는 것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중국이 미국을 앞서는 것도 가능할지 또는 가능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 중국의 위협보다 미국이 훨씬 더 과장된 위협 의식을 갖고 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다 보니 과도한 게 있으니까 또한 과도한 반응을 중국한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미중이 사이 나쁜 것보다 훨씬 더 나빠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주변 국가에 선택을 하는 국가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단 상황이 완전히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과거에 북중소, 지금 북중러, 한미일 이 방식으로 과거처럼 뭔가 갈라지는 이것도 우리한테 갈등이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 전적으로 미국한테 사실 올인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이 우리한테 늘 한미 사이를 또 이간하는 그런 경향이 또 있습니다. 그럼 미중 갈등 상황에서 일본은 조금 더 지금 노선을 확실하게 정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본은 지금 인도 태평양이란 말, 전략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일본이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보시면 이게 일본의 옛날에 뭐냐면 다이아몬드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다이아몬드처럼 생겼죠. 우리는 빼고 일본, 인도, 호주, 미국을 해서 다이아몬드 전략인데 이게 미국과 합의가 되면서 미국이 쿼드라고 썼고요. 사실 이쪽에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서 지금 미국과 일본이 거의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본이 이제 편드는 것 중에서는 이제 바로 이 대만이 들어 있습니다. 저기 안에 대만이 딱 들어가 있네요. 딱 들어가 있죠. 일단 뭐 일본은 저렇게 가고 있고 대만은 하이리스크 하이 전략으로 여기저기 하면서 어떻게 생존을 하자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 걸로 보시는지. 저는 아마 밀당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냐. 근데 실제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침공한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침공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는 걸 중국이 압니다. 미국도요. 대만에 침공당하면 들어간다 하지만
중국이 칠 수 있을 정도로 자극을 안 하는 거죠. 그 사이에서 대만은 사실 미국을 등에 업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겁니다만 어디까지가 한계냐는 것들을 분명히 대만도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상당 기간 계속 갈 것이라는 이게 좀 우리한테는 스트레스입니다. 그 상당 기간이라는 게 일단 바이든 정부에서는 동맹 외교를 지금 강화하겠다고 막 하고 있고 시진핑은 장기 집권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면 이들이 있는 한 계속 된다는 말씀이니까. 참 신기합니다. 보면 미국에서 민주당, 공화당이 바뀌면 옛날에 ABC라 그래서 Anything but 클린턴에서 클린턴 했던 것들을 확 바꿔버리고 또 트럼프는 ABO라 그래서 Anything but 오바마에서 다 뒤집는 게 하나의 패턴이었는데요. 그러면 특히 문제가 많았던 트럼프를 낙선시킨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를 다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ABT가 돼야 되는데 하나 안 바꾼 게 있어요. 중국 정책. 그 블링컨이라는 국무장관이 청문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 정책은 잘했다. 그런데 방법이 조금 틀렸다. 그 방법만 우리가 다르게 하겠다. 그리고 일단 미국 국민들이 또 중국을 너무 싫어합니다. 반중 정서. 맞아요. 과거에는 반중 정서를 가지고 있는 미국인의 비중이 40% 조금 넘었는데 이번에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후보의 직전이 70%를 넘어갔고요. 지금은 80%를 넘어요. 그래서 중국한테 강하게 나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큰 자산이 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중국 때리기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나갈 걸로 보세요? 중국은 이렇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자체가 중국의 운이 오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운이 쇠하고 있다. 지금은 미국이 훨씬 더 유리하고 중국보다 강하지만 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을 수 있는 것이 있다. 결기를 가지고 견뎌내면 이긴다. 민족주의를 고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쪽은 약간 환영을 못 받는 거. 중국에서도 뭐 니들 거 우리 거냐고 뭐라고 하고 참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힘든 걸 부정하지 않겠는데요. 네. 사실 대만이나 한국이나 냉전의 잔재이기도 합니다. 독일처럼 통일로 이어지지 않았죠. 그것이 사실 대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간은 비극적인 운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상 북한하고 해서 우리가 북한보다 사실 40배 정도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체제 경쟁에서 이긴 것이고 대만은 사실상 국력차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 지금은 미중 사이에서 갈등을 이용해서 자기의 생존 전략을 저는 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만이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외교를 잘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지만 결국 생존 전략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대만 모든 것을 우리가 대만은 잘한다, 우리는 못한다. 이거는 이런 이분법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우리가 배울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만은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동아시아의 문제이고 전 세계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미중과 또는 중국 대만 사이에서 이것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사실 주시하고 사실 완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